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당신으로부터 45cm의 거리.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연인까지. 모두 헤아린다 해도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예요. 물론 방금 내린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 가득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이에요. 45cm의 거리. 이 오묘한 숫자의 거리는 오로지 나의 허락을 통해서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거리예요. 그래서일까요? 내가 허락치 않은 이들이 45cm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불안해집니다. 퇴근길 만원버스나 지하철이 불편한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겠죠. 지난 2년 남짓의 시간, 우리는 이 거리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기꺼이 허락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45cm 밖에서만 서로를 만나야 했죠. 그리고 그 거리 밖에서 서로를 그저 바라봐야만 했어요. 마스크를 쓴 채 눈만 깜빡이면서. 아마도 그래서겠죠. 우리가 더 외로워진 것은, 우리가 더 불안해진 것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파이라는 친구가 생각나네요. 인도의 동물원집 아들로 태어나 이민을 위해 가족과 배를 탄 소년. 그러다 배가 난파당하는 바람에 쪽배에 몸을 의지해야 했던 소년. 그리고 쪽배에 오른 호랑이 때문에 기겁을 해야 했던 소년 파이가 생각나요. 망망대해에서 파이는 리처드 파커라 불리는 호랑이와 단 둘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을 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부모님의 동물원에 살던 그를 울타리 하나 없는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해 본 적도 없었고요. 선택권은 파이에게 있었어요.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멀리 떨어지거나 잡아먹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항해를 하거나. 평소에 파이였다면, 아니 세상 어떤 이들이라도 이 선택지 앞에서는 혼자만의 항해를 선택했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먹을지 모를 그런 호랑이와 항해를 하고 싶은 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파이의 선택은 리처드 파커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망망대해 그곳에 있을 거예요. 사방이 수평선으로 이어진 드넓은 바다, 방향도 목적지도 모를 그 바다를 기약 없이 떠도는 일. 그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설령 상대가 호랑이라 할지라도. 함께 숨쉬고 눈 마주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가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파이는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의 동행을 선택했을 거예요. 맹수의 발톱보다 무서운 것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기에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의 동행을 선택했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질문의 답을 찾는 동안 조금 다른 45cm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워싱턴에는 필립스 컬렉션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흐, 세잔, 르누아르, 피카소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잔뜩인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찾는 이들은 그들의 작품보다는 이곳에 마련된 작은 방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바로 마크 로스코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현대 추상화하면 떠오르는 거장 마크 로스코.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만이 진열된 전시룸을 가지고 싶었어요. 물론 허영이나 명예 때문은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그림이 선사하는 경험을 오롯이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필립스 컬렉션의 마크 로스코 룸. 이곳에 걸린 그의 작품들은 한두 가지 색으로만 칠해진 단순한 형태의 그림이에요. 보고 있으면 마치 낡은 창문이나 열리지 않는 문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죠.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이 그림들을 거울이라 말했어요. 작품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바랬죠. 이런 경험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마크 로스코는 자신만의 방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 방은 거대할 필요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이나 인테리어도 필요 없었죠. 이곳에 필요한 것은 그림과 나 사이 45cm의 거리.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보통 미술관에서 이렇게 가까이 그림에 서 있으면 제지를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크 로스코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실제로 45cm의 거리를 두고 그의 그림 앞에 서볼까요? 물론 지금은 상상으로만 가능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상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해보도록 해요. 여기는 필립스 컬렉션 마크 로스코의 방이에요. 아주 작은 방의 벽에는 커다란 그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아직은 방의 여기저기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을 거예요. 이제 벽에 걸린 작품 중 마음에 드는 한 작품을 향해 걸어가 보도록 해요. 45cm 앞까지 말이에요. 이제 어떤가요? 우리의 눈에 그림만 가득하죠? 벽도 천장도 바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림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듯 그 가까운 거리 안에서 그림을 눈에 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경험도 가능하죠. 그렇게 그림과 나, 혹은 그림 속의 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마크 로스코는 실제로 이 45cm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화가와는 달리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매뉴얼처럼 제시하기도 했죠. 어쩌면 그는 알았을 거예요.
45cm. 인간에게 그 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이제 아까 했던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어느 정도 거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 타인과 나 사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지에 관한 답을 말이에요. 혹시 답을 찾으셨다면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퇴근길 한정거장으로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퇴근길 한정거장을 검색하시거나 WORK_WALK_HOME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팔로우와 댓글, DM을 주셔도 좋습니다.